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1년 3개월 만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지만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기존 협력과제 지속 추진과 함께 블루이코노미,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현안 8가지 추진 노력에 동의했는데요. 지역 이기주의에 잡힌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제에 대해 김순호 변호사, 안병환 전 농어민 신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두 번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광주 전남이 함께 좀 발전해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에 지금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1년에 2번씩 정례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전남도청에서 당시 이제 전남지사와 그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21개월 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또 15개월 만에 올해 2019년 11월 25일에 모여서 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 협력 과제 24건 그리고 신규 협력 과제 8건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좀 민감한 이슈들은 전혀 다루질 않고 그냥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가 태동된 게 아까 말씀하신 2014년인데 지금 총리로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함께 만들면서 그 당시에 최대 성과는 뭐였냐면 광주 전남이 사실은 같은 호남이다 해서 한 지붕이다 한 가족이다 했는데 다른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광주 전남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을 하나로 해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최대 화두였던 것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가 좀 화두였습니다. 이 부분에 최대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게 성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 됐는데 나머지의 문제, 즉 뭐냐면 앞서 말한 이런 두 가지 문제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광주의 입장이든 전남 입장이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양보할게 이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이라든지 좀 약간 지역 현안 문제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지역 현안 문제들도 좀 풀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데 이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실제로 군공항 문제는 광주의 입장에서도 전남 입장에서도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군공항이 이전하면은 광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엄청난 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 환경 개선까지 많은 부분이 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 소위 말하는 끼워넣기로 야 군공항 받으면 민간공항까지 이전해 줄게 라는 식으로 협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전남 입장에서는 우리 우한 국제공항이 있는데 가만히 잘 놔둬도 이제 어차피 광주의 민간공항 수요는 다 우리한테 쏠림 현상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은 전남으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공항에 대해서는 서로 좀 말이 거꾸로인 거예요. 광주에서는 내가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돈 좀 줘서 그쪽으로 보낼게. 근데 전남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정책을 혜택을 받는 사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의결권자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만 나오면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모여서도 우리 이 문제는 우리 못할 거야, 하지 말자, 꺼내지 말자 하게 되고, 그러면 야 너도 나도 아니면 누가 할까? 국방부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좀 결정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잘 조율을 해볼게. 이게 광주하고 전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좀 상반되기도 하고, 군공항이 뭐 이전되면 광주에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전남은 가져오면은 사실은 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지자체에서는 전남에 있는 지자체 후보지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전남에서 누가 이걸 말하는 순간 굉장한 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전남지사, 광주시장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이거는 국가안보사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좀 국방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걸 어디 섣불리 빨리 발표를 했다가는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에서는 또 이제 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무안군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이제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도 해요. 현안 네.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해법 말고 여러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역 주민 여론만 한다고 하면 어디 이전을 받을 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소음 피해가 상당하고, 한번 들어오게 되면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위에 인근 또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군 공항 근처에서 생활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한 5년 정도를 그 근처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수원 공항 근처 쪽에서. 그런데 어떠냐면 정말 그 비행기가 딱 날아갈 때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 공항 근처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위가 구성되고 정부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싸우고, 뭐 최근에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군 공항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도 광주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군 공항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소음 피해라든지 아니면 공항 주변으로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이 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재산권의 피해도 있을 거고요.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아니면 이 피해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해 놓고 결국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 즉 예를 들면 현재 광주 전남으로 따진다면 광주에서 전남을 이전하게 되면 광주에서 개발 이익이 상당 부분을 전남 쪽으로 공항 이전지로 아마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이 될 거고요. 군공항이 이전하면 거기에 상주 인구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주 인력 하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라든지 그 사람들의 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같이 개발 이익을 조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먼저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그 너네 피해 보는 사람 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어디를 정하지 않고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먼저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전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에 본다면 영광에 한빛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이 들어섬으로써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혐오 시설 아닌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들어서면 그 주변 지역에 원전으로 인한 개발 이익으로 통해서 받아지는 아니면 협력기금으로 지역에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 금액이 연간 뭐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미리 좀 협의를 거치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올 수 있다라면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턱대고 야 그래도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국방에 필요하니까 받아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마 군공항 이전을 환영할 곳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법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고려돼야 할 거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데 긍정 효과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이건 쏙 빼고 결정만 먼저 해버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누가 피해 볼지 모르니까 다 같이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첫 번째 이런 상생발전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빛가람이 혁신도시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의 아니게 양쪽에서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대대적인 개발 이익이 발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나누자라고 협의가 됐는데 이게 나주시의 입장과 전라남도의 입장과 광주광역시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던 게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주변 뭐 인프라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된 부분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갔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능했던 거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이익을 받지 더 손해를 봤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군공항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광주 전남의 뭐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중요 해안안이 아닌 부분에서는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첫 위원회 당시에 무항공항 그 활성화 협약을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잘 매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항공항 민간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군공항 문제가 또 이슈가 되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그 함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그 완료된 과제들을 보니까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뭐 성공 개최 협력 과제 또는 전남도 도유지 활용, 귀농귀촌 영농 교육 협력, 그리고 의료 관광 활성화 공동 협력, 지방 통합 방위 회의 통합 운영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 완료된 과제들은 광주 전남의 이해가 그렇게 상반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냥 잘해보자는 취지로 서로 그런 부분이고 중요 현안이 있는 걸 보면은 광주 민간공항 무한 국제공항 통합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 그리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국립심혈관 질환센터 유치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려면은 제가 이제 만난 연역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도지사나 시장이 만나고 또 띄엄띄엄 뭐 한 2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실무자들이라도 자주 만났느냐 이것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뭐 수장들이 만나는 횟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간에라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가 많이 됐어야 됐는데 많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면은 그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이제 사실은 그 뭐 광주 전남이 공공기관 이전 받을 때 원래 다른 지역은 뭐 경북이나 부산이나 다 따로따로 받는데 광주 전남은 합쳐서 한 군데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가람 혁신 도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쪽에서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조금 양보한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긴 재원을 뭐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같이 쓰자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나주시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주에다가 유치를 해서 이게 생긴 재원인데 나눠주기가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 상반이 생기는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함께 발전하자고 유치를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되고,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주고 그 뭐 기금을 마련할 규모라든가 사용처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향후에 그대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인데 그동안 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뭐 군공항이라든가 다른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말하기가 좀 꺼려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제 뭐 양보했다는 식으로 좀 나오면은 각 지자체들도 보면 뭐 자기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기 넘겼다, 뭐 이익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좀 싫어서 아마 만남을 자주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실무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것일수록 자주 만나야 뭐 의견도 좁혀지고 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끼리 좀 자주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이런 상생발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필요성은 뭐 당연히 인식하죠. 이제 이번에 뭐 전남지사나 광주시장님이 굉장히 뭐 공동체다, 천년을 이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하나로 광주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었는데 도청도 광주에 있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광역시와 도가 분리되면서 좀 생활권이 분리된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로서 같이 발전을 하려면 이 상생발전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핵심 현안을 좀 피해가는 식의 뭐 책임 피하기 이런 협의만 계속을 하면은 문의만 있는 거고 실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좀 이게 존재 가치를 계속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상생발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왜 잘 됐냐면요. 양쪽 도지사, 시장이 처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전남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가장 쉬운 거 조직을 싱크탱크를 통합하자,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양쪽 기획실을 중심으로 뭐 정책기획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적인 미팅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안 만났을까요? 만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필요할 때 우리가 만나자. 우리 약속한 거예요. 우리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납시다. 근데 6개월에 한 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실질적인 토론은 안 되는 거예요. 상설화되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정성 있게 가려면 양쪽 의회에서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의결하고 뭐 월 1회 아니면 공동의 그 상생협의회를 위한 사무국을 공동으로 꾸린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마치 지금은 뭐냐면 그냥 이게 광주 전남이 부부간으로 따진다면 부부가 돼야 하는데 그냥 간만 보고 있는 연애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헤어질 수 있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싫다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부부가 됐다라면 싫어도 같이 내 것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광주는 광주 거, 전남은 전남 거. 그러다 보니까 군공항 문제라든지 좀 첨예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둘이 만났다 내가 좀 양보하면 다음에 우리 더 큰 것도 올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너 뭔 짓 했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체장들은 다 선거로 표심을 먹고 사는데 표에서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광주 전남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광주 전남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입을 모아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최대 공동 현안인 문제에 대해선 좀처럼 이렇다 할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본래 취지를 살려 머리를 맞대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